자, 지금 보시면요. 유리함수 y 콜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이 요 녀석입니다.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 요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해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가 이런 꼴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형을요,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은 정근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편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는 0이 아니고 AD-BC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CX 플러스 D분의 CX 플러스 D를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A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A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C분의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 A로 맞춰질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있죠? 이 B는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C분의 AD. 자, 얘는요, 없었던 게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빼기에 C분의 AD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CX 플러스 D, 자, 그 다음에 C분의 A, CX 플러스 D,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C로 통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C 마이너스 AD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통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하게 되면 CX 플러스 D분의 C분의 A, CX 플러스 D 플러스에다가 CX 플러스 D 그 다음에 C분의 BC 마이너스 AD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약분이 우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얘는 C로 이렇게 묶어 쓰게 되면 X 플러스 그 다음에 C분의 D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분의 이 녀석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C의 제곱 X 플러스 C분의 D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C 마이너스 AD라고 이렇게 쓸 거고 여기 C분의 A는 여기에다가 C분의 A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차라리 위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올려버리고 자, 이렇게 쓸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C의 제곱분의 BC-AD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우선은 C는 0이 아니라고 했고 AD-BC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요 녀석의 정근선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x는 자,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C분의 D. 그리고 y는 뭐라고 하면 되죠? 뒤에 있는 C분의 A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로 1번 정근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했을 때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분의 D, 콤마 C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x절편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 x절편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오고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x는이 아니죠. 마이너스 a분의 b, 0이다라고 해야겠죠. 됐습니까? 자,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에다가 00을 집어넣으면 d분의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0, d분의 b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해서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제 보여서 그런 거지. 그 방법을 제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볼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어떻게 쓰면 됩니까? x-2분의 x-2를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1이 있을 겁니다. 여기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는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2분의 3에다가 플러스 1.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x축, 얘가 y축입니다. 원점입니다. 점근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 아니죠. x 이퀄 2, 그 다음에 y 이퀄 1입니다. 됐죠? 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녀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1분의 x-1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앞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는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2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에 x-1분의 다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하고요. 얘가 원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점근선은 x 이퀄 1 그리고 y 이퀄 2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거든요. 그러면 2,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거 맞지? 2, 4분면 그리고 여기를 맞지? 4, 4분면 3, 4분면이 아니라 4, 4분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이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왜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를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얘를 좀 지우고 제가 좀 빠르게 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은 y 콜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입니다. 자, 우선은 이걸 보시고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자, 그러면 결국에는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겠죠. 얘가 점근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모 분자의 개수의 비. 자, 이렇게 쓸까요? 자, x 값에 그러니까 x에 대한 개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분의 a가 나오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분모에 있는 c,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a. 자, 그래서 c분의 a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y 이꼴 c분의 a가 결국에는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근선을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프를 어느 쪽에 그려야 되느냐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제가 여기 밑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x의 적당한 값을 넣어본다. 보통은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절편이 나오죠. 그래서 y절편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봅시다.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면 요 녀석의 점근선 x는 입니다. y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니까 분모분의 분자 1분의 1이 돼서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원점입니다. 자, x 이퀄 2는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y 이퀄 1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0. 자, 0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y절편이 결국에 0,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이렇게 쌍곡선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 녀석도 자, x 이퀄 1이 정근선, y 이퀄 뭐가 됩니까? 1분의 2, 그래서 2 정근선. 자,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그리고 여기 2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 봅니다. 0.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0, 지금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이 되죠? 0,3을 지나요. 그럼 0,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녀석을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얘가 정근선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령이니까 좀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자, 공식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방법 2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요령입니다. 얘는 요령. 자, 근데 이 요령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요렇게 긋고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여기를 부, 여기를 자, 부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부호. 그래서 반대. 그리고 여기는 자리, 바꿈입니다. 자, 그러면 d와 a를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자, 역함수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dx. 그 다음에 여기 a가 이렇게 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부호만 반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x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 역함수예요. 근데 보니까 얘랑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죠?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곱을 하게 되면 cx-a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이렇게 와서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왕 설명하는 거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정근선은 x 이퀄 마이너스 c분의 d였고요. 그리고 y 이퀄 뭐가 됩니까? c분의 a가 정근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역함수를 한다는 것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의 정근선과 이때의 정근선이 결국에 얘는 y로 이렇게 바뀌면서 y 이퀄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x 대신에 y로 y 대신에 x로 바꿔서 x는 어떻게 c분의 a다 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칭 이동 또는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정근선이 서로 뒤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뭐가 됩니까? 요 곡선 자체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c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콤마 그 다음에 c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c분의 a 콤마 마이너스 c분의 d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한번 잘 보시면요. 유리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는 원래 함수식에서
분자의 x의 개수인 a와 분모의 어떻게 상수항 t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뭐 부호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다가는 그냥 밑줄을 긋지 마시고요. 이건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특히 대칭인 점, 요 녀석이 y = x 위에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fx와 f의 인버스는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는 별표시 3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y = x분의 k라고 하는 이 그래프 자체가 결국에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칭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려면 또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같아진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됐을 때, 대칭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그래프 자체가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칭을 이룬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룬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y = x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수직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더라도 이 직선이 그대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역함수는 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직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y = x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근선 자체, 정근선이 아니라 y = x라고 하는 것이 원점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점이 의미하는 바는 두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교점 자체가 y = x 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느릿느릿하게 했죠. 좀 피곤하실 텐데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대칭점이 y = x에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fx와 f의 역함수는 서로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은 C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다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A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A 더하기 T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직접 한번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방법 1입니다. x랑 y의 자리를 서로 맞바꿉니다. 그러면 x는 y-1, 2y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개를 할 건데 y-1을 이쪽에다 곱을 합니다. 그래서 x의 y-1 이퀄 2y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xy 마이너스 x는 2y 플러스 1. 자, 요 녀석을요 이쪽으로 옮겨 봅시다. 그러면 y로 묶었을 때 x-2로 이렇게 해서 묶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은 x를 이제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보내면서 x 플러스 1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y는 x-2분의 다시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의 정역은 x는 어떻게? 2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x 이퀄 1이 되면 안 되고 y는 다시 어떻게? 2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가 2가 안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처럼 x로 바뀌었다. 왜냐면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방법 2로 갈게요. 방법 2는
이렇게 부, 자, 그러면 부호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이 x-1을 x 플러스 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처리를 다 해버리면 x-2분의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1분의 2의 x-1,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하고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x-1분의 3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를 표준형으로 또 바꿔볼게요. x-2분의 x-2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하면 돼요? 플러스 3이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자, 그러면 x-2분의 3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두 녀석의 그래프를 서로 대칭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3은 서로 동일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어떠한 특이점이 있느냐면 얘가 지금 보시면 x 이퀄 1이고 분모를 0을 만드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x 이퀄 2가 분모를 0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정근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y 이퀄 2, 여기서의 정근선은 y 이퀄 1입니다. 그러면 두 정근선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x값이 서로 x랑 y가 맞교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의 플러스 2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1이 되는 이 부분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1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릴 소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예,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자, 유리함수에서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C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AD-BC가 0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C가 0이 되어버리면 이 유리함수는 지금 D분의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다항함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거든요. 그랬을 때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C는 우선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녀석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바꾼 거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AD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 이렇게 있었죠. 자, CX 플러스 D분의 얘는 C분의 BC 마이너스 AD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C분의 A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C가 0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만일에 BC-AD 자, 요 녀석이 0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자체가 그냥 0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Y는 C분의 A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상수함수입니다. 근데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의 범주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y = c분의 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bc-ad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되면 ad-bc가 결국엔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므로 그때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d-bc가 결국에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C가 0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공식으로 이제 암기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단점은 뭐냐면 A, B, C, D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각선끼리 서로 곱을 합니다. 그냥 됐죠? 그래서 서로 간의 대각선끼리 서로 곱을 했을 때 서로 빼기를 했을 때 0이 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함수만 이렇게 보면 우선은 x 앞에 있는 요 개수, 이 c가 되는 요 개수가 지금 c가 1인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니죠. 두 번째, 서로 간에 곱을 합니다. 대각선끼리. 그러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죠. 자,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0만 아니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3이 어떻게 해요? 0이 아니니까 얘는 유리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당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된다. 자,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얘는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주의점은 뭐냐면 정근선이 있는데, 이 정근선이 서로 어떻게 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역함수 관계니까 지금 이 녀석의 위치가 서로 어떻게 해요? 맞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1분의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형광펜을 밑줄 칠게요. 직선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 자체가 y 꼴 x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냥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y 콜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아까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정근선의 교점이 결국에 y 콜 x에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녀석의 정근선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x 이퀄 1, 그 다음에 y 이퀄 a입니다. 그러면 두 녀석의 교점은 어떻게 돼요? 1,a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1,a가 y 이퀄 x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a는 결국에 1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매우 간단하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냐면 f의 x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f의 인버스 x랑 서로 같더라. 즉 자기 자신이 역함수랑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x-1분의 ax 플러스 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변 자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부, 그리고 여기가 자. 그냥 써놓고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a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되면 x-a분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2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아지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 서로 비교를 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가지고 같게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a가 그냥 1이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지금 제 3, 4분면에 지나지 않도록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단서는 자연수 A의 개수인데, 이 A가 결국엔 자연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서 조건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우선은 어떤 풀이를 좀 보여드릴 거냐면,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식을, 그러니까 일반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x 이퀄 4가 정근선이고요. y 이퀄 1이 정근선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입니다. 자, 그리고 x 이퀄 4라고 하는 것은 한 요 정도로 그래프를 그리고 원점, 그리고 y 이퀄 1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만약 이렇게 풀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y절편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y절편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2a-5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제 그 개형이 좀 달라질 텐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이 녀석이 1보다 큰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절편이.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만일에 첫 번째 1번이라고 할게요. 이 y절편이 만일에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3, 4분면을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a-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2a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모순이 발생을 하게 돼요. a가 2분의 1보다 작은데 자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조건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2a-5라고 하는 이 y절편이 이번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1보다 작은 지점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3, 4분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지나질 않아요. 됐죠? 자, 그런데 만일에 y절편이 1보다 작기는 한데 이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통과를 하면서 3, 4분면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0보다는 큰 쪽이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2a-5 얘가 그리고 어떻게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얘가 정근선에 해당이 되니까 y = 1이 얘랑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데 0과 같아도 상관이 없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만일에 y절편이 정확하게 원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양쪽에 마이너스 4를 이제 곱한다라고 하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고 2a-5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양쪽에 5를 더하게 되면 5보다 작거나 같고 2a가 그리고 어떻게 1보다 크다. 그래서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고 a가 2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1,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자연수 a의 개수는 2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풀이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풀이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x-4 이거 분해 x-4를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어떻게 2a-5라고 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플러스에다가 2a-5라고 하고 없었던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4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4분의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랑 얘가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a-1이 0보다 큽니다. 얘가 그냥 그쵸?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근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4 그리고 y = 1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경우를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제시를 했었던 그 방법으로 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가 결국에는 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y절편 자체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a-1은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 얘는 a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그냥 써주시면 될 것이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 y절편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a-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2a-1은 결국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죄송합니다. y절편이 얘가 아니죠. 0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뒤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므로 2a-1 자,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4로 나눴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2a-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2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아까랑 같은 범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어차피 a가 자연수이면 그냥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이니까 a에는 그냥 어떻게 1부터 들어갈 수가 있구나. 대신에 a가 결국에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사사분면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자,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x 플러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없었던 3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뒤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k 마이너스 13, 그리고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또 그리는 겁니다.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원점,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은 여기, 그리고 3이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녀석입니다. 얘가 양이냐 음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만일에 k-13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k-1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지금 이 녀석이 양수죠. 양수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사사분면을 절대 지낼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k-13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데, 사사분면을 지내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0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k-13 그리고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얘는 k-10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y절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k는 그래서 1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k는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 9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위에 있는 문제랑 같이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유리함수냐 아니면 다항함수냐 어떤 함수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유리함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왜 이퀄 관계를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k-13이 0이 되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유리함수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13이 0이 되어버리면요, 얘가 그냥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y는 3이 되어버려요. 그럼 y는 3이 되어버리면 얘는 상수함수로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는 절대로 사사분면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빼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지금 보시면 평행이동을 해서요, 얘랑 지금 겹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그래프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볼게요. y 이퀄 x분의 2. 자,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p분의 2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q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가는데 뭐가 지금 바뀌지가 않죠? 이 위에 있는 상수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k라고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겹치려면 x 위에 있는 어떻게 상수가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수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x-1분의 x-1 플러스 2다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1 플러스 x-1분의 2가 되어요. 2가 됩니다. 그러면 x 위에 있는 2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겹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은 두 번째, 니은을 한번 보세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니은은 x-1분의 x-1이라고 하고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x-1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위에는 1이 서로 같아집니다. 얘는 겹쳐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x-1분의 x-1에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1분의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플러스 1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디귿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디귿. 자, 디귿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죠. x-1분의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플러스 1.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y 이퀄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얘랑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얘는 평행이동에다가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위에 있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상수가 절대값이 서로 같았을 때에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겹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 y 이퀄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 이퀄 마이너스의 x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y축 대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y축 대칭. 자, 근데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x축 대칭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선은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과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색깔의 어떻게 그래프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동일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서로 겹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y축에 대칭을 시키든 x축에 대칭을 시키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디귿과 겹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좀 바꿔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귿이 또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는 우선 니은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요. 유리함수다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유리함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고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곡선 y gx라고 하자라고 있고요. 자, y gx의 두 정근선의 교점이 곡선 y fx 위에 있을 때, 점일 때라고 했고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x 플러스 4분의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봅시다. 그러면 3에 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x 플러스 4분의 k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 이걸 y다라고 하게 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y-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y는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6분의 k-12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해요? 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gx 그래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6,6이 결국에는 두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 녀석의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6,6이 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즉슨 조금 더 깊이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이 교점이 결국에는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네요. 예, 제가 다른 걸 이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원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12 그리고 플러스 3 얘가 어떻게 된다? 6이 된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k-12는 3이다. 자, k-12는 마이너스 6이다. k는 뭐가 된다? 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예,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봅시다. 요 녀석의 정근선을 바로 구합니다. 정근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4,3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fx라고 하는 유리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정근선의 그러니까 요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4,3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평행 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 gx의 뭐가 됩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3은 그대로 3을 더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6은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자, 이렇게 해서 예, 답을 내도 상관이 없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8이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8 더하기 k 그러니까 k는 6 예, 그대로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문제도요 예,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다양한 풀이를 좀 알고 계셨다가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잘 한번 예, 풀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0,1을 지나는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 0,2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절편 아니겠습니까? y절편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0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2는 c분의 b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x = 1과 y = 3이 정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c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c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1이 분모니까 결국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x = 1이라고 하는 정근선을 보자마자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y는 3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그냥 3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개수의 비로 가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b. 자,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는 아까 3이었으니까 9.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자, 그러므로 결국엔 답은 14가 된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령을 좀 알고 있으니까 얘는 금방금방 나오죠. 예. 자, 그 다음. 자, 유리함수 fx가 또 있습니다. 유리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가 있는데 0,1을 지난대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거든요. 정의역이.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치시고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시고서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얘는 x = 마이너스 1이 정근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 된다는 소리는 c가 결국에 뭐가 됩니까?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c가 1이 되어버리면 x 플러스 1분의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치역은 이렇게 된대요.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y = 마이너스 2가 또 정근선. 그러니까 1분의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b는 0,1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C분의 B가 결국엔 1이 된다. 자, 그런데 C는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x를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면, 얘는 x에다가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지금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x, 그리고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자, 그 다음에 8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얘가 답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할게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fx가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인데 역함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에다가 평간펜으로 밑줄 치시고, 자, 요 녀석이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자, 얘를요, 그냥 만일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역함수가 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얘랑 그냥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A, B, C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x 이퀄 마이너스 2가 정근선, 그리고 y 이퀄 마이너스 4가 y 이퀄 4가 또 정근선입니다. 그러면 얘는 f의 인버스에 대한 정근선이거든요. 그러면 f라고 하는 녀석의 정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 x는 4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만약 그렇다면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y겠죠. 됐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1분의 어떻게 해요? a가 결국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적당하게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자, 만일에 이 녀석이 0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그냥 0이 되어버리면 되니까 4분의 그냥 어떻게 3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지금 보시면 4분의 3, 0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fx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0,4분의 3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00을 집어넣었을 때 4분의 3은 c분의 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c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b 마이너스 3, c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가 아까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9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두 함수를 서로 어떻게 해요?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다. 그랬을 때 gx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 함수를 서로 어떻게 해요? 합성을 했는데 지금 x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의 역함수, 결국에 이 역함수는 뭐가 된다? gx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역함수를 구하면 되니까 아까 요령 알려드린 대로 부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3.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원점을 지난대요. 그죠?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그냥 집어넣으면 d분의 b가 0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b는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근선의 방정식이 x 이퀄 1과 y 이퀄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지금 보시면 얘는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어떻게 해요? d라고 하는 게 있고, 결국엔 이 녀석이 1이다라고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얘가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니까 당연히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분모의 x 앞에 있는 개수, 이 c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걸 잘 참고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그 정근선은 y는 c분의 a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fx의 역함수 f의 인버스 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역함수를 직접 이제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것이냐, 예, 이걸 가지고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요 녀석을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얘를 K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F의 K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f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a는, 자,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2c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d는 마이너스 c가 나옵니다. 그러면 c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c, 그래서 x, 그리고 다시 플러스에다가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두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c는 서로 어떻게 약분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x-1분의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k-1분의 마이너스 2k. 자,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2k라고 하는 것은 k-1.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를 k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의 답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얘가 정근선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델 자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보시면 C에다가 C로 그냥 묶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C, 그리고 X 이퀄 1이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분의 분자에 있는 녀석, 분자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2C가 이렇게 올 겁니다. 당연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X가 이렇게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B는 0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풀이가 상당히 축약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요 녀석이 있는데 역함수, 요 그래프가 2,1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2,1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2,1에 대해서 이 역함수가 결국에는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게 2,1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함수 f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1,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녀석의 관계는 y =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되는 이 2,1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1,2가 나오고 결국에는 얘가 fx의 점대칭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결국에 x = 1이 결국에는 정근선, y = 2가 또 정근선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 끝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합하게 되면 뭐가 된다? 1.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f의 인버스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랑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우리 위에서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죠?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요 녀석 대신에 f의 fx는 x. 자, 요 녀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나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요 녀석의 정근선의 교점, 얘는 3, 그 다음에 a가 됩니다. 얘가 어디에 있으면 돼요? y = x에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a는 3, 끝.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것도 뭐 최악의 풀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과 같은 요령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금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함수 y fx의 그래프는 a,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정근선의 교점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3이다. 끝. 그러면 서로 더하게 되면 1.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녀석의 그래프는 두 직선, 이 녀석에 대해서 또 대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로 1번이 의미하는 바는 점대칭 함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선대칭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직선은요, 기울기가 1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5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결국에는 m의 값이고 요 녀석이 결국에는 n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6이 답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역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두 직선 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다시 이 함수 fx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역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대칭에 해당되는 그 선의 기준이 두 직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f의 인버스라고 하는 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y 콜 x-1과 y 콜 -x 플러스 5의 교점은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의 교점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뭐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x-1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정근선의 교점. 다시 말해서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것은 이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는 함수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녀석을 연립을 합니다.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시고 2의 x는 6에 해당이 되니까 x는 3입니다. 그럼 x가 3이다라고 하게 되면 y 값은 어떻게 되죠? 둘 중 어느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자연스럽게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근선의 교점은 결국에 3,2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3,2가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한다면 fx의 정근선의 교점은 뭐라고 하면 되죠? 2,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녀석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2,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국엔 이쪽으로 가서 x 이퀄 2가 정근선, y 이퀄 3이 정근선, b는 마이너스 2. 됐죠? a는 뭐가 됩니까? 3. 끝입니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y 이퀄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의 정의역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얘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근선만 먼저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녀석이 y 이퀄 3이라고 하는 정근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니까 x 이퀄 0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입니다. 그래서 0 집어넣으면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1이라고 하는 게 3보다는 작은 쪽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 x 이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 그리고 x 이퀄 1은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 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처럼 증가를 하는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x 이퀄 1에서는 최대,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최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최소.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는 3분의 5. 얘가 결국엔 최대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리느냐? 자, 봅시다. 얘는 y 콜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x 이퀄 1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x 이퀄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y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3인데 0이라고 하는 지점은 1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여기 어느 한 점을 지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는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x 이퀄 2 그리고 x 이퀄 4는 한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 되고 그럼 이 사이에서의 뭐가 됩니까? 예, 최대 최소를 논하라고 했으니까 x 이퀄 2에서 최대, x 이퀄 4에서 최소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를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최대값, 4를 집어넣으면 3분의, 그리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최소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아,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데 이게 손가락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예, 제가 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필체가 조금 이상해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요 녀석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2분의 3 그리고 최소값은 1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K에 대해서 OA-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2분의 됐죠? 자, 그 다음에 4에 x-2라고 하시고 플러스 8 플러스 k 자, 그러면 x-2분의 8 플러스 k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8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y 이퀄 4 여기가 x 이퀄 2입니다. 정근선만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8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둘로 나눠서 양수일 때 그리고 8 플러스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냥 함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0이랑 같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8 플러스 k가 만일에 0이다라고 하게 되면 y 이퀄 4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8이 0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따져줘 볼게요. 자, 만일에 8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x 이퀄 2라고 하는 이 정근선보다 왼쪽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에 뭐가 돼요? x 이퀄 1. a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최대값은 2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실제로 2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4에다가 플러스 k가 이렇게 올 거고 얘가 2분의 3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에다가 플러스 2의 k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결국에는 2k는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1이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일에 8 플러스 k가 지금 여기서 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1이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5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8과 더했을 때 양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서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모순이 발생을 하죠?
K 값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 이 K가 이 범위를 만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8 플러스 K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그래프는 지금처럼 빨간색 그래프,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에서 최대값, 1에서는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1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아까 4 플러스 K가 된다라고 했었고, 얘가 결국 뭐가 돼요? 1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니까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K가 마이너스 5였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 플러스 K가 양수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A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A에선 최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2분의 4의 그 다음에 A에다가 K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자, 얘가 결국에는 2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8의 A에 마이너스 10, 3의 A에 마이너스 6, 5의 A는 결국에는 4.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5분의 4.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A는 5분의 4니까 앞에 5가 곱해졌죠. 그래서 5A-K. 자, 얘는 4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9.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